네, 7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인 조건이나 도구 조건이나 비교하고 그거는 뭐 고인 조건에서는 그런 게 없었죠. 뭐야. 고인 조건밖에 안 배웠으니까 비교할 게 없었는데 이제 그 비교는 이제 뭐 비교대로 놔두고 지금 고인적 도구적 조건이나 조작적 조건의 기본 절차 이전 시간에 했고 오늘 할 내용은 바로 조작적 조건이나 도구적 조건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보는 차례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앞선 차시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고인 조건이나 도구 조건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수반성 지금 살펴보는 거요. 뭐 앞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뭐 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수반성 조작적 도구적 같은 말이에요. 조작적 조건이나 도구적 조건이나 조작적 조건이나 도구적 조건이나 왜 이름이 두 개냐? 처음 배우는 우리한테는 머리 아픈데 이것도 이게 용어마다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까지 우리가 지금 뭐 얘기할 필요 없고 어쨌든 저는 이제 도구적 이해에 붙어서 그런데 어쨌든 도구적 조건이나 조작적 조건의 수반성이란 뭐와 뭐의 수반성이요? 바로 기본 절차에 있어서의 행동과 결과가 수반되는 거죠. 행동과 결과가 수반될 때, 저 행동이 어떤 결과가 수반되어야지만이 이 행동 변화가 됐지. 행동의 결과가 있다고 없다고 하면은 이 행동이 뭐 변화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인 조건에서도 수반성이 높을수록 행동 변화, 즉 CR반이 잘 생기고 도구적 조건이나 조작적 조건에 지금 우리 강화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적 강화든 부적 강화든 강화에 있어서도 행동의 결과물, 강화물의 수반성이 높을수록 강화가 잘 된다. 자, 우리 우리 부적 강화, 정적 강화 배웠으니까 강화할 때는 항상 정적 강화, 부적 강화 다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 지금 얘기했고요. 쥐의 경우에 레버를 눌렀는데 먹이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 해서는 레버 누르는 행동이 잘 증가하겠습니까? 강화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타자를 배우는데, 아니, 타자 배우기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월급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면 그 직장 열심히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수반성에 의해서 행동이 어떻게 변할지가 결정된다. 수반성이에요. 자, 두 번째 근접성이요. 근접성은 고인 조건에서 근접성 뭐예요?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수반될 때 그 자극 간의 시간 간격이 좁거나 넓으냐에 따라 그게 상관해서 공간적인 거리도 가깝거나 멀어진다 했죠. 그래서 뭐 공간은 놔두고 시간만 생각하자고 했는데 이 도구적 조건이나 조작적 조건에서 근접성 뭐예요? 행동 이후에 결과가 수반되어지는데 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얼마냐는 거예요. 쥐가 레버를 눌렀는데 레버를 눌렀는데 먹이가 한 2달 반 만에 나왔다. 분명히 수반돼요. 레버 누른 다음에 먹이가 수반되는 것은 100%예요. 수반성이 높을수록 행동 변화 잘 일어난다고 했어. 그런데 레버 누른 다음에 먹이가 한 석 달 이후에 나왔다면 그놈의 레버 누르는 행동이 정적 강화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근무를 하시는데 월급이 한 50년 이후에 나온다. 그런 일도 없겠지만, 그죠? 그런 일은 여러분이 하지도 않겠죠. 그래서는 그런 어떤 직장에 이렇게 근무하는 행동이 강화되기 힘들다는 얘기가 바로 근접성이에요. 일반적으로 행동과 강화물 사이 시간 간격이 짧을수록 잘 된다. 근접성이 높을수록 강화가 잘 된다. 그래서 수반성이든 근접성은 고인 조건하든 조작적 조건하든 높을수록 잘 된다. 일반적으로. 근접성이 높을수록 잘 되는 이유는 또 하나는 뭐냐면 강화물이 지연되면 다른 행동이 일어난다. 자, 동물의 경우에 예를 들죠. 레버를 누르고 아니면 고양이가 고리를 당기고 레버를 누르고 먹이 나오고 고양이가 고리를 당긴 이후에 생선이 나왔어요. 왜 갑자기 고리 당기는 얘기하지?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하시면 수업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고양이 고리 당기고 우리 맨 처음 고인 도자적 조건 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예죠. 자, 나오는데 분명히 수반되어져요. 그리고 근접성도 수반되어져요. 근데 근접성이 낮으면 이 둘 사이의 시간 간격이 멀면은 쥐가 레버 누른 다음에 가만히 레버를 붙들고 가만히 있나요? 다른 행동을 하겠죠. 그럼 다른 행동 할 때 먹이가 딱 나와버렸어요. 그럼 근접성이 높을수록 행동이 강화 잘 된다 했으니까 레버 누르는 행동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먹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엉뚱한 행동이 강화될 수 있겠죠. 그런 일이 몇 번 우연히 반복하고 나면은 이 쥐는 레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먹이 나오기 전에 했던 엉뚱한 그 행동을 그 안에서 자꾸 할 거예요. 그러면 쥐가
엉뚱한 행동 안 하고 레버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쥐는 어떻게 해요? 레버 누르기가 먹이에 의해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레버를 가만히 누르고 이렇게 정지해 있는 행동이 먹이에 의해서 강화될 거예요. 여기서 이 상황에서는 레버 누르는 행동이 강화되기를 원하는 실험 상황이지 레버를 누르고 가만히 있거나 엉뚱한 행동이 강화되기를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레버 누르고 난 다음에 먹이가 나오는 1차 강화물이겠죠. 어쨌든 강화물이 그리고 정적 강화죠. 이때 정적 강화물이죠. 이때 이 시간적 근접성이 높아야지만이 목표로 하는 행동이 실험실 상황에서는 목표로 하는 행동이 잘 강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적 근접성이 높아야 되고 시간적 근접성이 낮으면은 이렇게 엉뚱한 행동이 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양이 고리 당기기도 마찬가지죠. 고리 당긴 다음에 즉각적으로 문이 열려서 생선을 먹어야지. 고리 당기고 난 다음에 한 1시간 이후에 문이 턱 열렸다 하면 고양이가 고리를 당긴 다음에 가만히 있나요? 뱅뱅뱅뱅 도는 때 문이 열렸다면 이 고양이는 우연하게 그런 일이 두세 번만 반복된다면 뱅뱅뱅 도는 행동을 거기서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 실험 상황에서는 고리 당기는 행동이 목표 행동이지 뱅뱅뱅 도는 행동이 목표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고리를 붙들고 가만히 매달려 있다. 그것도 목표 행동이 아니죠. 아까 레버를 계속 누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적 근접성이 낮으면은 엉뚱한 행동이 강화돼요. 자, 이것이 우리 인간과 관련해서 어떠한 것과 관련되느냐. 자, 여러분 지겹나요? 자, 시험 공부, 어쨌든 시험 공부도 공부네요. 자, 시험 공부를 했다. 그런데 중요한 시험 공부다. 그런데 제 부모님이 저한테 엄청 비싼 돈을 주고 부적을 하나 해오셨어요. 제가 시험 준비한다는 걸 알고. 이걸 저한테 가져가라는 거. 아, 저는 이런 거 안 믿어요. 이거 쓸데없이 왜 했어? 이렇게 비싼 돈 주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너 시험을 위해서 한 건데 나를 봐서라도 가져가라 했어. 부적을 그래도 마지못해서 그냥 호주머니에 그냥 뭐 어디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지도 모르고 넣고 왔어. 근데 어이구 시험을 제가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자 시험 공부한 것하고 시험 합격하는 것 사이에 근접성하고 부적을 가져간 것하고 이 근접성 사이에 어떤 것들이 근접성이 높을 수 있어? 부적이 시간적 근접성이 높을 수 있어. 그러면 다음에 또 부적을 갖고 있다가 우연히 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를 면했어요. 면했다. 사고를 면했다. 말이 좀 어색한데 어쨌든 별로 다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요? 아, 내가 운전을 잘했어.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부적 때문에 그랬겠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뭐요? 부적을 나중에 내가 스스로 챙겨요. 이제 시험 본다든지 면접 보러 간다든지 또 다른 시험 본다든지 학습 심리학 중간고사 보기 위해서 기말고사 보기 위해서 부적을 챙겨. 이렇게 되면 뭐요? 그것 때문에 학습 심리학이나 취직 시험이나 면접에서 합격하나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닌데 바로 부적을 갖고 있는 그 행동 이후에 내가 소위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결과물이 수반되어지는 근접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이 행동을 내가 하게 되어진다.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미신 행동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 미신 행동들 얼마나 많아요. 그걸 보면은 바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법이 없죠. 사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의 미신 행동을 바로 레바 누르기 위해 적각 먹이가 나오지 않고 고리 당기기 위해 적각 문이 열려서 생선을 먹지 않으면은 엉뚱한 행동이 그 강화물과 시간적 근접성이 높아서 강화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경우에 미신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강화물의 특징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수반성, 근접성, 강화물의 특징, 조작적, 도구적 조건화 이 중에서 강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강화물은 장어보다 큰 게 좋겠죠. 배고픈 쥐가 레버를 눌러서 먹이를 먹는데 먹이 알갱이가 뺑아리 누물만 해요. 그보다 큰 거 한 덩어리 주면은 이 녀석이 다음에 레버 누를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고리를 당기고 생선을 먹는데 생선 눈알만 하나 줬어요. 그보다는 고리를 당긴 다음에 고양이 고리를 당긴 다음에 생선을 먹는데 생선 한 마리가 주어진다면은 다음에 배고플 때 고리 당기는 행동이 강화될 확률이 훨씬 높겠죠. 여러분이 직장에 갔는데 월급을 제가 극단적으로 월급이요. 월급을 10만 원 준다. 근데 어떤 직장에는 월급을 500만 원 준다면 어느 직장 가겠어? 강화물이 장업보다 큰 직장에 가겠죠. 바로 그 강화물, 즉 연봉이 큰 직장에 가는 행동이 강화되기 쉽겠죠. 바로 강화물의 특징이에요. 크기예요. 자, 그런데 강화물의 크기가 무작정 큰 것만 좋은 것이 아니다. 자, 강화물이 큰데 A라는 직장은 연봉이 월급을 얼마쯤 주면 좋을까요? 한 300만 준다.
그런데 꼬박꼬박 날짜도 틀림없이 꼭 한 달 이후에 딱딱 준다. 그런데 B라는 직장은 한 달에 한 700을 주는데 이게 줬다 말았다 줬다 말았다 언제 줄지도 모르고 그죠? 안 주는 달도 있고 주는 달도 있고 왔다 갔다 한다. 한다면은 어느 직장을 더 열심히 가겠어? 7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적지만 매달 꼬박꼬박 반드시 주는 수완성이 높은 그 직장을 가겠죠. 그래서 강화물의 크기가 무작정 큰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이 같다면 강화물이 클 때 그 행동을 강화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화물의 크기보다 수반성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고인용 조건하든 조작적 조건하든 수반성이 행동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이로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큰 강화물이 가끔 주어질 때, 즉 수반될 때보다는 작은 강화물이 자주 수반될 때 강화가 더 잘 일어난다. 금방 그 예를 말씀드린 거요. 자, 그리고 강화물의 크기와 학습 사이의 관계는 직선적이지 않다. 이게 뭐냐면은 자, 강화물의 크기 여기 X축은 강화물의 크기예요. 이 사이는 학습 여기서는 학습이니까 조작적 조건에서 학습이라는 것은 행동이 강화되어지는 양을 얘기를 하겠죠. 즉 매번 행동할 때마다 그 행동이 어느 만큼 강화되어지느냐, 즉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요. 그게 학습 정도가 되겠죠. 소위 뭐 어려운 말로 델타 값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X축은 강화물의 크기예요. 자, 100만 원 줄 때하고 200만 원 줄 때하고 300만 원 줄 때하고 400만 원 줄 때하고 100만 원씩 점점 더 많이 준다면은 이 행동이 더 강하게, 더 빈번하게 나타난 것은 그에 따라 증가할 거예요. 그렇겠죠? 직장에서 연봉이 자꾸 높아진다 하면은 가서 더 열심히 더 많은 시간 하겠죠. 또 더 많은 시간 함에 따라 또 연봉이 높아진다면 점점 하겠죠. 그런데 제가 1억을 받아요. 자, 여기 중간에 이제 끙충 껴서 1억 100만 원 받는 것하고 1억 100, 200만 원 받는 것하고 1억 300만 원 받아가 1억 400만 원 받는 것하고 1억에 100만 원. 그 돈이니까 100만 원이라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게 또 그렇겠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1조를 받는데 1조 100만 원, 1조 200만 원, 1조 300만 원 할 때 이때도 100만 원씩 차이가 나타나고 1조에서 100만 원, 1조에서 200만 원 또 100만 원씩 차이 나타났지만 1조에서 100만 원씩 늘어날 때 하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에서 늘어날 때 이 강화되어지는 쪽 행동을 빈번하게 더 강하게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증가하지 않고 거의 증가가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강화물의 크기가 여기서도 똑같이 100만 원씩 증가하지만 이 단위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1조에서 100만 원씩 더 늘어나는 것은 1조 100만 원, 1조 200만 원, 1조 30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행동 변화가 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200에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때는 그 행동 변화가 거의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얘기. 그걸 얘기하는 거. 요건 뭐랑 비슷하죠? 학습 곡선하고 비슷하죠. 우리 앞에서 학습 곡선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X축이 시행이었었어요. 시행. 그렇죠? 이 경우에도 그렇게 볼 수 있죠. 뭐 행동 이후에 결과가 수반되는 것을 한 번 하면 한 시행이란 말이에요. 조작적 주관에서. 그래서 행동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어지는 결과물의 강화물의 크기가 이렇게 단위가 100씩 변할 때 행동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 이건 뭐예요? 지금 바로 학습 곡선이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습 곡선과 같은 이러한 패턴을 보는 것이 자연현상에 많다. 대부분이야 얘기할 정도로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에도 조작적 조건에 영향을 주는 변 중에 100만 원씩 커진다 하더라도 그게 점점 커져서 나중에 아주 큰 액수가 되어지면은 그때 나중에 100만 원씩 커지는 것은 그만큼 행동 변화에 효과적이지 않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난다는 거. 어디 여기서 실제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 요거 교육방송에서 하는 위대한 수업에서 나온 예인데 뭐 제가 구체적인 어떤 연구를 했으면 몇 년도 했는지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최근의 예인데 바로 이런 식으로 그죠? 연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행복도, 행복도도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인다는 거. 그죠? 아까 행복도하고 강화되는 것하고 무슨 차이인가? 결국 우리가 어떤 행동을 빈번하게 한다는 것은 그죠? 흔히 우리가 심리적으로 인간의 경우에는 뭐 만족감, 행복도, 쾌감, 아까 쾌감 말씀드렸죠. 쾌감 이런 거 관련되니까 여기서는 Y축을 그죠? 우리가 보고 있는 뭐 강화량 대신에 이렇게 넣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소득이 늘어나면 초기에는 연소득이 늘어나면 행복도가 증가하지만
사람의 경우에 보니까 연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늘어나니까 그때는 행복도가 거의 차이가 없더라는 거야. 자, 실예를 보여드렸고요. 자, 강함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겠죠. 쥐는 치즈 조각을 좋아한다던데. 제가 쥐에게 치즈를 줘본 적이 없지만 쥐는 뭐 쌀겨울 뭐 곡식알보다는 이걸 좋아한다던데 바로 뭐 강함의 질적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 동물마다 그런 질적 차이가 있겠죠. 뭐 육식 동물에게서는 고기 덩어리가 1차 강함으로서 효과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채식을 하는 그런 동물 같은 경우에는 고기 덩어리가 강함으로서 아무 효과가 없겠죠. 바로 그런 질적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이나 개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걸 얘기를 하고요. 참고 이런 얘기는 금방 했던 그런 얘기예요. 즉 진화에 의해서 그 동물이 그런 육식 동물이냐 채식 동물에 따라 것들이 그죠? 1차 강함으로써 뭐 고기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곡식알을 좋아하느냐 이런 것들이 질적 차이가 나타난다. 즉 강함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과제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요? 조작적 조건하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에 한 하위소 제목이에요. 과제의 특징. 어떤 과제? 지금 조작적 조건하에 대상이 되어지는 행동에 따라 그게 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평활근이나 분비선, 이거 뭐야? 뼈에 붙어 있지 않는 근육이라고 앞선 차트에서 1차시에서 얘기했었어. 바로 이런 분비선을 매개로 하는 행동. 즉, 이 분비선을 이루는 이 근육, 뼈에 붙어 있지 않는 근육을 통해서 일어나는 행동이니까 주로 반사반응이죠. 이 반사반응은 뭐 고전적 조건하의 대상이 되어진 행동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행동들은 도구적 조건하로 강화시키기 힘들다는 거. 이게 바로 과제의 특성이야. 그래서 어떤 행동이냐에 따라 반사반응은 고전 조건하에서 그리고 소위 수의적으로 일어난다고 여기지는 골격 근육의 수축을 통한 행동은 조작적, 도구적 조건하를 통해서 강화되기 쉽다. 그게 바로 과제의 행동이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 과제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학습심리학 들으면서 혹시 건강심리학이라는 것도 들어보거나 들어볼 예정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건강심리학 가면은 이 건강심리학이 그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것을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가면은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것을 배워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나의 이런 평활근, 뼈에 붙어 있지 않는 걸 대표적으로 뭐 심혈관의 작동을 결국이 뭐 뼈에 붙어 있지 않는 근육이니까 자율신경계에서 일어나는 반사 반응, 자율적인 그런 불수의적인 어떤 반응, 즉 유기체하는 행동이라 볼 수 있는 심혈관계를 통한 행동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소위 의도적으로 조작적 조건화시켜서 이 심혈관의 활동을 조절하는 그런 것을 바이오 피드백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심혈관의 활동이 도구적 조건하에서 조절할 수 있다면 강화나 처벌시킬 수 있다면 심혈관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약도 약이고 수술도 수술이지만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약이나 수술 필요 없이 우리의 심혈관 질환에서 고혈압이나 어떤 심장, 혈관 관련된 질환을 이 행동적, 즉 도구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에서 그것을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되는 것 같다고 여겨졌을 때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었어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거든요. 제가 학부 다닐 때 그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얘기라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는 거. 왜? 이러한 것들은 바로 뼈에 붙어 있지 않는 근육을 통해서 일어나는 주로 반사 반응이기 때문에 조작적 조건화, 수익은 즉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통해서 일어나는 행동을 강화나 처벌시키는 조작적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 잘 안 되더라는 거. 그런데 유일하게 이완 훈련과 함께 요거 이제 병행하는 거예요. 이 조작적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만으로는 안 되고 이완 훈련을 병행하고 또 다른 방법을 병행해서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조작적, 도구적 조건화에서 이게 처벌이나 강화가 가능하더라. 이런 연구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참고를 말씀드렸고 어쨌든 과제 특징 관련해서 아까 고연 조건화, 도구 조건화 1차 시에 비교하는 배웠죠. 고연 조건화는 뼈에 붙어 있지 않는 근육들을 매개로 한 반응이고
조작적 조건화는 골격근을 매개한 반응이라 했기 때문에 바로 어떤 행동에 따라 그것이 조작적 조건화 되기가 쉽고 도구적 조건화, 고연 조건화가 되기 쉬운데 이러한 평활근, 즉 뼈에 붙어 있지 않은 근육을 통한 반사 반응 행동은 조작적 조건화에서 강화나 처벌이 쉽지 않다. 이게 바로 과제의 특징이요. 자, 그리고 강화의 대상이 되는 행동. 자, 지금 좀 전에 봤잖아요. 그런 행동. 그 중에서 지금 뭡니까? 지금 요때의 행동은 이제 더 이상 뼈에 붙어 있지 않는 근육을 통한 그런 반사반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수익은, 즉 골격근을 통한 그런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행동이 어떤 행동에 따라 강화가 잘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써놨는데 비둘기, 매는 제가 직접 본 적이 없고 뭐 매나 독수리 TV 같은 데서 본 적이 있는데 뭐 익히 아실 만한데 비둘기 부리는 어떻게 생겼어? 제가 보기엔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비둘기가 뭐예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뭐 쪼죠. 비둘기가 주로 뭘 먹어요? 곡식알도 먹죠. 뭐 모래알도 삼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먹죠. 근데 매 같은 경우에 부리가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매는 뭐면 매가 곡식알 쪼면서 먹어요. 아니죠. 매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고기 덩어리를 이 부리로 그냥 확 찍어서 뜯어내서 그냥 덜컥덜컥 이렇게 삼키잖아요. 바로 매와 비둘기에게 원반을 쪼면은 매에게는 고기 덩어리를 주고 아까 강화물의 특징과 관련해서 질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강화에 영향을 주니까 매의 경우에는 1차 강화물 고기 덩어리를 주고 비둘기에는 곡식알을 준다고 합시다. 할 때 매에게서도 원반 쪼개 행동이 비둘기에서만큼 그렇게 잘 강화될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자, 지금 어떤 행동 특징이 종에 따라 강화될지 안 할지 영향을 미친다. 과제의 특징. 아까 이제 어떤 근육을 매개라 하느냐도 봤었고, 지금 이제 그 골격근을 매개라 하더라도 종에 따라 어떤 특정한 행동이 강화될지 안 할지 영향을 미친다 했는데, 비둘기는 원반 쪼기 했을 때 곡식알을 주고, 매는 원반 쪼기를 했을 때 고기 덩이를 준다 하더라도, 매는 쪼는 행동이 잘 안 나타나죠. 비둘기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쪼잖아요. 왜? 곡식알은 쪼아서 삼키는 거지만, 매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고기 덩이를 쪼아서는 못 먹어요. 찍어서 뜯어서 탁탁탁 이렇게 넘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는 아무리 원반 쪼기 행동만 하면은 1차 강화물로 고기 덩이를 준다 하더라도 매는 원반 쪼기 행동을 강화시킬 수 없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매는 원반 쪼기 행동을 강화시킬 수 없죠? 바로 진화의 산물이라는 거죠. 자연선택에서 만들어진 진화의 산물로서 매는 생물학적 조건이 쪼기 행동 자체는 강화되기 힘들다라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 자, 그래서 바로 매는 쪼기 행동에 대해서 진화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성. 비둘기는 원반 쪼기 행동에 대해서 잘 준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준비성 개념이요. 자, 준비성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준비성이 뭐냐? 즉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산물로 매는 원반 쪼기 행동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원반 쪼기 행동 이후에 1차 강화물로서 매에게 질적으로 강화력이 높은 고기 덩이를 준다 하더라도 원반 쪼기 행동을 강화시킬 수 없고 비둘기는 원반 쪼기 행동에 대해서 진화적으로 자연선택 산물로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둘기는 원반 쪼기 이후에 1차 강화물로 질적으로 강화력이 높은 곡식알을 주면은 원반 쪼기 행동이 엄청 쉽게 잘 강화된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준비성 얘기했고 결국 이러한 차이는 진화를 통해서 일어난 산물이고 같은 쪼기 행동이라도 종에 따라 그 행동 특징에 따라 다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 자, 다른 예, 닭, 비둘기 얘기 나오는데 요 비둘기, 매, 요 가지고 요 다 대신하겠습니다. 자, 또 변인 많죠. 자, 동기화 조작이에요. 동기화 조작이 뭐냐? 자, 동기화 조작은 강화물의 효과를 변화시킨다는 것인데 쥐가 레버를 누르면은 먹이를 먹어요. 근데 이 쥐가 배가 불러요. 실컷 밥 먹고 왔는데 지금 그 스키너 상자 안에 집어넣어놓고 레버 누르면은 먹이 줘서 레버 누르기를 강화시키려고요. 잘 될까요? 안 되겠죠. 바로 뭐요?
먹이에 대해서 이미 물림이 일어나는데 레바 눌러서 먹이 먹는다 해서 이 먹이 누르는 행동이 강화되기 쉽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한다? 쥐를 굶긴 다음에 그죠? 먹이가 강화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레바 누르기를 강화시킬 때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경우도 그렇겠죠. 아까 직장 얘기했습니다만 직장을 고정직을 구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생활고를 겪다가 직장을 구했어요. 고정직이요. 연봉을 다른 사람들 소위 내놓을 만큼 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뭐요? 그만큼 고정직을 통해서 일정한 수입을 갖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영위하지 못한 기간이 오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은 연봉이 적어도 직장이 있다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다닐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동기화 조작이에요. 즉 레바를 누르던 직장을 다녀서 레바를 눌러서 먹이를 먹던 직장을 다녀서 돈을 받던 그것이 1차 강화물이든 2차 강화물, 조건 강화물 또는 일반 강화물이든 그죠? 그것이 굶주린 쥐에게 아니면 돈이 많이 부족한 경우에 레바 누르기 행동과 직장 다니는 행동이 더 잘 강화된다. 바로 그걸 동기화 조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박탈시킬 경우 그죠? 확립 조작 이렇게 어려운 말 얘기하는데 즉 배고픈 쥐를 먹이 박탈시키면 레바를 누른 이후에 먹이를 줌으로써 레바 누른 행동을 강화시키기 쉽다. 그걸 바로 박탈시켜서 확립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즉 강화물의 효과를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하고 이걸 동기화 조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거 조작은 뭐냐면은 레바를 누르면은 먹이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레바 누르는 행동을 더 이상 안 하게 하고 싶다 하면 뭐요? 실컷 먹인 다음에 그 레바 누르는 상자, 스키너 상자에 집어넣는 거죠. 그냥 얘는 더 이상 누르지 않을 거예요. 그게 바로 물림 현상인 거죠. 아까 1차 강화물은 물림 현상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물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제거 조작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동기화 조작은 강화물의 효과를 변화시킨 것을 얘기하고 조작 안에는 확립 조작과 제거 조작이 있다. 그래서 박탈시키는 경우는 확립 조작, 물림이 일어나게 하는 경우는 제거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직장에서 일을 안 하게 하려는 직장은 없겠죠. 하지만 뭐 제가 뭐 기본적으로 뭐 재산이 많아요. 그럼 굳이 가서 일을 안 하겠죠. 직장 자체가 뭐 일을 안 하게 하는 경우는 없지만 일을 안 하는 사람들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만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죠? 내가 기본적인 재산이 많다, 물려받은 게 많다 하면 굳이 내가 뭐 직장에 갈 필요 없겠죠. 뭐냐 받은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고 그냥 이자만 받아도 먹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직장 가는 행동이 강화될 수가 없겠죠.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쥐가 레바 누르지 않는 것처럼 제거 조작이 일어났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뭐 실험 경우만 말씀드리지 않고 사람의 경우도 말씀드리려고 직장을 예를 든 거예요. 자, 이건 참고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퇴행고착은 이건 프로이드의 그런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동기화 조작으로 또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시간이 남으면 제가 하려고 한 것이니까 이거는 뭐 우리 심화 범위를 넘어선 거니까 뭐 지금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거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거 빠졌다 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뭐 평가하거나 학습에 있어서 이게 뭡니까 손해를 본다거나 결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참고니까 이거 넘어가고요. 자, 동기화 조작 계속 이어서 합니다. 강화물은 일반적으로 박탈 수준이 높을수록 강하게 없다. 이제까지 얘기했죠. 쥐가 레버를 누르던 고양이가 고리를 당해서 생선을 먹던 제가 직장을 다녀서 그죠? 뭐 밥벌이를 하던 그죠? 많이 굶주렸다면 돈에 많이 굶주렸다면 강화력이 높겠죠. 제가 모태솔로였다가 이제서야 정말 마음에 맞는 여성분을 만났다. 그 여성분이 엄청 강화력이 높겠죠. 그 여성분이 저한테 그죠? 뭐 그냥 미수만 짓더라도 아니면 저한테 뭔가 그죠? 뭔가 유해서에 해당하는 거 뭐 이렇게 음식이든 뭔가 그죠? 뭐 이런 걸 제공한다면 저한테는 강화력이 엄청 높겠죠. 박탈 수준이 높을 때 그러하다 얘기한 것이고요. 이렇게 만약에 박탈수준이 높아서 강화력이 높다면은 학습 곡선이 어떨까요? 이렇게 나타나기보다는 이렇게 나타나겠죠. 왜? 급격하게 행동 변화가 일어나겠죠. 학습 곡선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앞차 시대 얘기했고 학습 곡선 얘기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박탈수준이 높으면 강화력이 더 크다. 이때 학습 곡선은 레바를 누르는 쥐의 경우든 뭐
금방 말씀드린 모태솔로가 이성교제를 하게 됐던, 직장이 없다가 이제서야 정규직을 구했던 그 사람들이 직장 다니는 행동이든 이성을 만나는 행동이든 쥐가 레바를 넣는 행동이든 밋밋하게 이렇게 증가 안 할 거란 거예요. 확 이렇게 증가할 거란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증가할 거란 거예요. 자, 학습곡선이 기울기를 결정하게 되어진다. 자, 그 다음 째 만족지연과 강화력. 요건 뒤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지금 여기서 이 마시멜로의 자기 통제 얘기는 이것도 심어학습으로 제가 마시멜로 얘기를 들어보셨죠? 뭐 아이들이 자기 통제력이 높은 아이들이 4, 5살, 7살 때 그 먹고 싶은 마시멜로 먹지 않고 참은 경우에 그 아이들이 40, 50대 되었을 때 사회 경제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또는 그걸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홀라당 먹어버린 아이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연봉에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연구한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아실 텐데 거기서 바로 자기 통제한다는 그 행동이 어떻게 강화되어지냐는 것을 지금 박탈수준과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하려면 너무 스토리가 좀 길고 시간이 벌써 8분밖에 안 남았어. 32분이라서. 그래서 이것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족지연과 강화력은 뒤에 나온 얘기와 뒤에 요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 박탈수준이 높은수록 강화력이 높고 학습곡선을 더욱더 가파르게 증가시킨다. 요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 째 일반적으로 1차 강화물의 경우 박탈수준이 높을수록 강화력은 더 큰 효과. 그렇죠. 1차 강화물 그렇죠. 칭찬을 한 몇십 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칭찬이 너무 갈급해서 칭찬 받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 그건 그렇죠. 근데 1차 강화 같은 게 나는 너무나 굶주린 쥐라서 먹이만 준다면 레바를 열심히 누른다.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나는 뭐 모태솔로였는데 이제서야 4, 50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이성교제를 할 수 있다 할 때 그 이성교제에서 일어나는 1차 강화물에 해당하는 것, 뭐 스킨십이라든지 그런 거, 애정표현 이런 것들은 나에게 있어서 엄청 큰 효과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아까 1차 강화물과 2차 강화물 사이의 비교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 그죠? 강화력이 높다. 그리고 물리현상이 있다. 원상 회복력이 빠르다. 그와 관련해서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이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강화력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하거나 강화물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경우 강화물의 효과는 커진다. 이게 이 얘기예요. 자, 만족지연. 즉 강화물을 내가 경험한다. 뭐 받는다. 먹이를 먹는다. 돈을 받는다. 하는 경우에 그게 이제 만족을 준다는 얘기죠. 그 강화물이. 그걸 지연시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강화력과 어떻게 관련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강화물을 얻기 위해 일을 열심히 해야 하거나 아니면 그 강화물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때는 그 강화물의 효과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예상하실 수 있겠죠? 아, 대면에서는 이런 예 들으면 안 되나? 좀 두리뭉실하게 들어보자. 우리 성적 자극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적 파트너가 있든 아니면 뭐 혼자서 어떤 성적 자극을 경험해서 어떤 올가즘 흥분을 경험할 때 이 성적 자극의 흥분까지 이 시간을 점점 딜레이 시키죠. 즉각적인 흥분보다는 경험이 많을수록 점점 딜레이 시켜. 왜? 뒤에 그 흥분의 강화물의 효과가 엄청 커져요. 이제 경험이 많은 경우에 그렇죠. 이해를 든 건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 마시멜로 아이의 이야기에서 그 아이들이 마시멜로 자 기다리면 아저씨가 나가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기다리면 나중에 마시멜로 이거 2개 줄 거야 했는데 그 참는 아이들은 즉 자기 통제력에 얘기하는 그 행동을 참는 아이들은 이런 경험을 해봤다는 얘기예요. 성적 자극의 흥분을 얘기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1차 양육자 사이에서 기다렸다가 강화물을 얻을 때 그 강화물의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엄마 1차 양육자 사이에서 소위 신뢰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강화물이 수반된다 라는 그런 경험하에서 신뢰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4, 5살 사이에 벌써 형성이 되었다는 것.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아이들은 만족지연을 통해서 이런 강화력이 크다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은 자기 통제력이 없어서 아저씨가 마시멜로 놔두고 나갔다가 올 때니까 기다리면 2개 줄 거야, 배로 줄 거야 하더라도 아저씨가 나가자마자 홀라당 먹어버리더라는 그런 아이들은 만족지연을 통한 자기 통제력 강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40, 50세 됐을 때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보니까 낮고 리드가 아니라 시키는 일을 하고 연봉도 낮은데 이런 만족지연, 자기 통제력을
1차 양육자, 특히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강화물이 수반된다는 신뢰감이라는 것을 형성한 아이들은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강화물이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 강화물이 주어지는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행동들이 보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족지연이야. 그런 아이들이 40, 50세 됐을 때 보이는 행동이 보니까 사회의 리더가 되어 있고 연봉도 굉장히 상위로 받더라는 얘기예요. 자, 아까 마시멜로 얘기 상세하게 못 드린다 했는데 금방 요거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얼추 대부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성적 경험 그런 거는 생물학적, 생리학적인 현상이라 말씀드렸고 동물의 경우에도 그런 행동들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 실험실상에서 이제 관찰한 결과이고요. 뭐 마시멜로도 실험실상에서 그렇게 일어난 유명한 예죠. 자, 그리고 어떤 행동이 강화뿐 아니라 처벌적인 결과도 초래할 경우가 있다. 우리가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게 강화도 줄 수 있지만 처벌도 줄 수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린다. 자, 아까 만족지연한다. 기다린다 합시다. 기다린다. 기다리면은 나에게 어떤 강화물이 주어져요? 마시멜로를 2배를 받는다는 강화물도 주어지만 뭐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너무나 괴롭죠. 이건 나한테 처벌물이란 말이야. 나한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란 말이야. 바로 똑같은 A라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강화나 처벌 둘 중에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한다. 시험 공부를 한다.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강화물로 좋은 성적이 올 수도 있지만 공부하면은 내가 영화도 못 보죠. 친구도 못 만나죠. 실컷 자지도 못하죠. 그건 뭐예요? 나에게는 뭐 처벌물이죠. 이 둘 사이에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공부 이후에 따르는 처벌물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것인지, 공부 이후에 따르는 성적에서 공부를 할 것인지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동기화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 수면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피곤하고 당장에 놀고 싶고 이제까지 모토솔로였는데 최근에 여자친구를 만나서 그것이 나한테 너무 동기가 조작됐다면 공부 때려치우고 에이 그건 다음 학기에 하지 하면서 친구를 만나고 공부를 안 하는 행동을 하겠죠. 하지만 내가 이 학습 심리학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이상적으로 나는 이 심리학에서 너무 궁금하고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고 나는 이걸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다 하면은 공부를 함으로써 나한테 주어지는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될 것 그거 무시하고 좋은 성적을 위해서 공부를 하겠죠. 바로 여러분이 어디에 동기가 조작되느냐에 따라 매 순간의 행동이 적용된다는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기화 조작과 관련해서. 자, 실험신경증은 참고니까 이것도 제가 생략하고요. 벌써 40분이 다 돼가는데. 그리고 다른 종류의 행동에 대해서도 강함이 동시에 존재할 때. 자, 이 경우는 뭐냐면은 A라는 행동과 있고 B라는 행동이 있는데 A라는 행동을 통해서도 동일한 강함을 얻을 수 있고 B라는 행동을 통해서도 동일한 강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A라는 행동, B라는 행동 등에서 어떤 행동에 더 동기가 조작된다는 거.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예를 들어서 공부한다, 논다. 공부하면 좋은 성적이라는 어쨌든 2차 강화물, 1차 강화물 아니죠. 뭐 좋은 성적 받는다, 배가 불러지거나 뭐 목 마름이 해소되는 그런 건 아니니까 2차 강화물에서 내가 뭔가 만족, 쾌감, 지적 호기심이 충족되었다. 아니면 놀므로써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어떤 인간관계에서 드는 또 만족, 그것도 지적 호기심이 있죠. 사람을 알아가는 그런 호기심을 충족시켰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디에 많이 동기가 조작되느냐에 따라 다르죠. 내가 지금 이번 학기 그죠? 너무 열심히 해서 좀 쉬고 싶다 할 때는 논다는 것이 너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논다라는 것이 박탈되어서 확립 조작되어 있다면 이 행동을 하기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로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부족해서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어렵게 이렇게 시간을 내서 공부했다면 공부에 대해서 박탈되어 있기 때문에 확립 조작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기 쉬워요. 즉 어디에 동기가 조작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예를 공부 예를 들지만 우리에게 와닿을 만한 공부 예를 들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읽을 수 있도록 모든 행동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느냐는 다 그 사람이 어디에 결핍되어 있느냐 흔히 하는 말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빈번하게 하는 행동, 강화된 행동 그리고 무엇에 동기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바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거예요. 바로 마시멜로 얘기가 그걸 보내준 거죠. 어디에 동기가 조작되어 있느냐 그것이 40, 50년 후에 그 사람의 삶을 예측하는 지표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학습 내력 아까 이러한 경험이 많은 마시멜로의 이 아이들은 엄마와 1차 양육 사이에서 그 2, 3년 사이에 그것이 학습되었기 때문에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기다렸다가 그거를 2배로 가지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하지만 그런 1차 양육자를 통해서 그런 학습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당장 먹는 것에 박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다주는 강화물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저씨가 실험장 나가자마자 홀라당 먹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2개 주든 3개 주든 그 관계없어요. 바로 그 사람의 학습 내력인 거예요. 자,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어디에 동기화되어 있느냐, 그리고 나는 A라는 행동을 빈번하게 하느냐, B라는 행동을 하느냐, C라는 행동을 하느냐, 또 다른 행동을 빈번하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1차 양육자 사이에서 그 짧은 기간 3, 4년 동안에 어떠한 예착 형성을 했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도의적 조건과 고연 조건을 통해서 이런 것들까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나중에 보면은 성격이라는 것도 고연 조건과 도의 조건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40분 됐지만 제가 잠깐 좀 중간 시험 전에 복습을 좀 하려고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 여기다가 좀 판서를 할까요? 아니면 빈칸이 좀 있나? 네, 여기다가 좀 판서를 하죠. 자, 1주차 1차 시에 보면은 아까 1차 시에도 뭐 건장 말씀드렸는데 1주차 1차 시에 보면은 진화된 행동이라 해서 진화된 행동은 우리에게 다 적응적인 역할을 하는 행동이다. 물론 부적응적일 수 있다 해서 어떻게 환경이 변하면 어쨌든 진화된 행동에는 반사 반응이 있고 전형적 행동 패턴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 행동 특질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반사 반응은 아까 말했죠. 뼈에 붙어 있지 않는 근육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들이니까 근육, 몇 개의 근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반사 반응들이에요. 전형적 행위 패턴은 뭐냐면은 몇 개 근육으로 일어나는 행동이 아니라 이 개체, 즉 동물이라면 한 마리, 사람이나 한 사람, 개체 전체가 관여하는 행동이에요. 레버를 누르면은 근육 몇 개는 안 되죠. 레버 누르는 거는 발로 누르잖아요. 손으로는 아니요. 손으로 이 몸이 다 있어야지. 이 손모가지만 있어서 레버를 누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형적 행위 패턴은 개체 전체가 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행동 특질은 우리 예에도 나있듯이 공격성, 내향성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개체가 보여주는 어떤 행동 전반적인 걸 묶어서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교환에 보면은 반사 반응의 예를 쭉 써놓고 전형적인 행위 패턴의 예를 쭉 써놓고 일반적 행동의 예를 써놨거든요. 그 예를 무작정 외울 것이 아니라 반사 반응은 근육 몇 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이고 오늘 봤듯이 1차시, 2차시 봤듯이 뼈에 붙어있지 않는 근육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예를 암기를 하든지 아니면 얘를 다 암기 못하면 이런 개념을 갖고 골라낼 수 있으면 좋겠고 전형적인 행위 패턴은 근육 몇 개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고리를 당기든 직장을 나가든 그죠? 레바를 누르든 여자친구를 만나든 동성친구를 만나든 그죠? 마시멜로 집어먹든 이거 뭐 개체 전체가 있어야지 손모가지만 있다 해서 발만 있다고 해서 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체 전체가 관여하는 행동 이렇게 구별하시고 일반적인 행동 특징은 공격성, 내향성, 성적 지향성 이런 말이 붙는 것처럼 그 유기체 전체가 보여주는 어떤 행동의 일반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 작업시고 그 예들을 복습해서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다 또 빈칸에 하죠. 또 복습할 게 3주차 잠시만 봅시다. 이게 이해는 했었고 3주차 2강에 보면은 오늘 1차 시에도 그 얘기했었는데 알버트 얘기를 했잖아요. 알버트 영어 알버트. 알버트 얘기를 했는데 알버트의 경우에 흰 쥐에 해당하는 중성 자극과 큰 소리에 해당하는 무조건 자극을 수반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이 흰 쥐가 NS가 아니라 CS가 되어서 이 흰 쥐에 대해서도 큰 소리에서와 동일한 그러한 반응이 CR 반응으로서 공포 반응, 불안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심장 박동률이 아니면 혈압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반사 반응으로서. 심장이에요. 근데 우리 그때 그 뭉뚱그려서 그냥 공포, 불안 반응이라 얘기했었어요. 즉 반사 반응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반사 반응이에요. 그죠? 될 텐데 알버트에게 흰 쥐가 아니라 장미꽃과 함께 큰 소리를 수반하는 경험을 하겠어. 이 장미꽃은 NS고 큰 소리는 US. 큰 소리에 대해서는
알버트든 뭐 할아버지든 저든 여러분이든 뭐 천년 사람이든 백년 후 사람이든 동서남북 할 것이 남녀노소 할 것이 다른 동물도 큰 소리에 대해서는 다 유알 반응으로서 공포 반응을 보인다 했었어요. 아까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든지 그죠 혈압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반사 반응을 보인다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짝지어지면 나중에 이 장미꽃도 뭐 CS가 되어서 장미꽃만 보더라도 CR 반응으로서 공포 반응이 일어날 것인가? 불안 반응이 일어날 것인가? 실제 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죠? 왜 이렇죠? 고전 조건의 기본 절차만 따르면은 중성 자극은 CS가 되어서 CR 반응이 나타나는데 왜 이렇죠? 바로 장미꽃, 뱀이나 나중에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쥐나 뱀에 대해서 여러분이 혐오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고인 조건화 된 것이라 얘기 드렸는데 뱀도 마찬가지죠. 뱀이나 쥐처럼 털이 있고 물컹물컹한 미끈미끈하고 길쭉한 이런 것들은 우리는 선천적으로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CS가 되기 쉬운 자극들이고 처음부터 공포 반응을 일으킨 US가 아니라 고전 조건하에서 공포 반응을 일으킨 CS가 되기 쉬운 자극들이고 장미꽃 같은 것들은 US 공포 자극과 짝지어진다고 해서 CS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즉 조건 반응으로서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CS가 잘 안 되어지는 자극들이란 거. 뱀이나 흰 쥐와 달리 또는 쥐와 달리 마음이 바쁘니까 글자가 엉망진창해요. 뱀이나 쥐와 달리 왜 장미꽃은 CS가 잘 안 되어지고 얘들은 CS가 잘 되어질까? 바로 오늘 말씀드린 준비성과 관련했어요. 준비성은 뭐다?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의 결과로 생물학적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성질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도구적 조건하에서 비둘기는 원반 쪼기를 잘 할 수 있는 준비성이 있지만 매는 쪼는 행동이 강화될 수 있는 준비성이 없는 것처럼 사람의 경우에 장미꽃은 공포 조건을 일으키는 CS가 될 수 있는 준비성이 없고 뱀이나 쥐는 공포 조건을 일으키는 공포 반응 CR을 일으키는 CS가 될 수 있는 준비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준비성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준비성 얘기하면서 조작적 조건과 관련해서 원반 쪼기가 매와 비둘기에게서 준비성 때문에 즉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 산물로 주어진 우리의 생물학적 조건이 조작적 조건화 중에 강화가 잘 될지 안 될지를 매와 비둘기라는 종에 따라 다른 것처럼 고전적 조건화에 있어서도 그죠? CS가 될지 안 될지가 바로 자연 선택에서 주어진 진화의 산물로 이런 준비성에 얘기하는 특성 때문에 결정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익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고인 조건하든 도구 조건하든 우리가 배우는 후천적 적응 기제는 바로 선천적 적응 기제, 자연 선택 진화에서 그 한계가 딱 조건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거 익히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좀 복습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뭐 40분 넘었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니까 제가 꼭 빠뜨리지 말고 복습해야 될 것, 진화된 행동, 세 가지 구별하는 것하고 바로 공포 조건화에서 장미꽃은 왜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공포 조건 반응을 일으키는 CS가 될 수 없는가? 바로 준비성이라는 그러한 생물학적 조건과 관련된다. 요거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지만 제가 복습할 게 더 있나 좀 보고요. 연습 문제 제가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연습 문제 아까 좀 했죠. 네. 뭐 시간이 50분인데 뭐 넉넉하면 연습 문제 하나하나 다 다뤘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데 뭐 더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 시험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